네,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2번만 더 나가면 이제 이것도 끝나네요. 11, 12호 것도. 여러분이 과학문화교에서 1년 내내 봐야 할 자료가 이제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강의계획서 준거하고 7장 붙여가지고 스탬프로 팍 찍어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로 읽어본다는 거야. 외우란 말이 아니야. 읽다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시험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일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정상이니까 될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그림책은 55페이지부터 펴야 되겠죠? 55페이지.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 55페이지부터 봅니다. 1번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요. 이 재개발은 아무래도 이번 33의 기출일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까 주거환경 개선은 뭐였죠?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었죠. 재개발은 열악 밀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비 기반 시설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됐죠? 재개발 사업 빵꾸 뚫어서 뭐냐고 물어볼 거야 보나마나.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 재개발 물어봐야 돼 어쨌든 간에. 2번째입니다. 재개발이 안 나오면 재건축을 물어볼 겁니다. 그럼 2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일단 재건축 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꼭 기억하실 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양호하다, 여긴 열악하다. 됐죠? 그리고 노후불량해진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특징점 못 찾았어요? 계속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서술로만 읽으면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도시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재개발인 거고. 알겠습니까? 왜 걔들? 3번도 완전 중요하죠. 표정등은 다 중요하다네. 그렇지.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55페이지 오른쪽.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시작.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걸 제가 구분해 놓은 건데 저는 이번 시험은 정비 기반 시설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시설은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이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박스에 집어넣고 정비기반시설 다 고르시오. 이러고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국어 도랑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건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국어 도랑이 정비기반시설로 도입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네요. 55페이지 밑에 있죠. 55페이지 밑에. 왼쪽 밑에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봐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또한 무슨 사업일 때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과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지상권자를 따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사업마다의 특징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맞추는 거를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렇죠? 정비사업은 쉽게 얘기하면요. 한 집에 세 가정이 불편하게 동거 중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어떤 사업이 뭘 의미하는지 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갑니다. 그렇죠? 오해계들. 그 다음에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떻게 이해해야죠?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냥 그림책을 읽으면 되는데. 뭐라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재개발과 주거환 개선 사업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들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57페이지 왼쪽 위에죠. 그럼 일단 요 5번 문제는 57페이지 왼쪽 위에 봐봐. 국가 정책 방향. 시작. 국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정비 기본 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정비 기본 방침을 물어봤죠. 그러면 기본 방침을 물어봤으니 누구라고 나와야 돼, 주어가?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문제를 몇 번 내봤는데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고 특별시장이라고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요. 기본 방침은 국장이 하는 거고 정비 기본 계획이 특별시장이 하는 거지. 그렇죠? 57페이지 그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년마다 국가 정책 방향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줘야 한다. 그리고 5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봐봐.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전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권자? 무슨 사업? 그렇지. 재건축 안전진단인 거야, 이게. 재건축 사업일 때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57 오른쪽 위에 써 있고.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제 시행자 관련된 부분이 보일 거예요. everybody, 시행자. 그러면 왼쪽에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유는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조합을 운영할 능력이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이 일단 시행을 하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건 오로지 그렇지. 재개발 사업이야. 심하게 아는 게 나왔나 보구나. 라고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좀 그래요. 뭐, 아는 거 나오면 급하고, 모르는 거 나오면 눈을 안 마주쳐요. 물어볼까봐. 그쵸, 여러분? 난 그걸 꼭 알고 물어보지. 어쨌든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합에 대한 61페이지 왼쪽 위에 볼까요? 61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제가. 조합을 만들 때는 정비조합은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61페이지 왼쪽 위에 조합 설립의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하려면 정비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일 땐. 그러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니라고 했지. 언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몇 명? 5명 이상이. 저번 주에 봤던 도시개발조합은 7명. 그건 추진위원회 아니고 그냥 조합 만들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추진위원회고 그렇죠? 그래서 시군 등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나서 61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면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할 때 우리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럼 재개발이라고 나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시작.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엔드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재개발 동의 요건 굉장히 잘 나오고 제가 오늘은 재건축은 안 넣었죠. 재건축은 제가 2월 달에 또 얘기해 줄게요. 재건축은 각동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바뀌면 4분의 3,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재개발 동의는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좀 외워줄 것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저는 33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조합원과 임원이 나오죠. 조합원과 임원 62페이지. 한번 봐봐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 정하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비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임원의 임기에 대한 거 하고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 100만 원 이상 형성고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라면 임원의 결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 지문이 아직 안 나온 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나와야 돼 이거. 그렇죠. 그래서 33회 때 아주 필수 지문으로 우리가 체크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33회 시험에도 저의 신들린 적중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농담 아니라 진짜예요. 사람들 안 믿어 근데. 시험 보고 나서 그때 안다? 아 속상해 진짜. 내 말을 왜 안 믿을까? 어쨌건 그 다음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대의원회 두어야 한다. 인원수는? 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고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고 나온다. 그렇죠? 뭐 조문마다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63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100명 이상은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구분하시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2번도 이번에 완전 기출이죠. 사업시행계획 관련된 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67페이지, 6페이지 왼쪽 밑에 써있죠. 그럼 한 번 더 얘기해요.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든다. 그럼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때 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한번 말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그럴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하고 사업시행계획을 만드는 건 뭘까? 그렇지. 그건 재건축 사업이고 요게 31회 때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대한 부분에 시작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대한 부분에 건설계획을 제외하고 사업시행계획 만드는 건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저는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이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이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만 들어가는 거니까. 용적률 완화로 인한 완화된 비율의 일정 비율을 짓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70페이지에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뭘 정리하는 거? 가격을 정리하는 거다. 그럼 봐봐. 시행자는 시작. 시행자는 일단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70페이지 오른쪽에 새로 진 거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새로 진 거 70페이지에서. 그리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이건 70페이지 왼쪽 위 종전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야 새로운 거 종전 거의 가치를 알겠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시작.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70페이지 가운데 있듯이 기존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철거하는 시점은 언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되고 나면 시작.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는 거지. 제가 철거 시점은 다시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다가 불러주기도 했었고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다가 불러주기도 했었죠. 철거 시기 언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죠. 물론 예외도 있어.
예외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오늘 배운 정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건축법하고 내용 볼 거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 주택법 보고 농지 살짝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